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뉴스 리액터 왔습니다. 가구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가구신입니다. 네,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하지만 뉴스 리액션 시간엔 처음인 우리 가구신 기자 반갑습니다. 김만곤 교수님이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오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뉴스죠?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뉴스이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내일 정청래 장동영 오찬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브리핑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에 약 5개월 만입니다. 오찬 후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따로 자리를 가질 예정이냐라는 질문에 강훈식 실장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거고 정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애둘러 답했습니다. 한편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내 반대 의견을 고려해서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는 중단을 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동시에 당내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국 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이 무산된 데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에 사과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조 대표는 오늘 사과를 받아들인다라고 밝히면서 통합 추진위 구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합당을 둘러싼 여판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두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다라는 글을 SNS에 적었다가 지운 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합당 논란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공소청에 대해 보안수사권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한국 정치 롤러코스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중에 안 좋은 상황님이 가구신 기자님 본인 얼굴 그려진 옷 입고 오셨네요 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옷인지 저도 순간 패턴 그려져 있는. 맞습니다. 네. 자, 내일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현안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오히려 내일은 사실 영향가 있는 이야기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따로따로 봤어야 조금 더 영향가 있는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장동영 대표가 사실 내일 뭐 정청래 대표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있는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원래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특검 뭐 이런 거. 이 특검 뭐 하자. 그런 단식했을 때 그 얘기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 의제 때문에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 말고 특별하게 지금 두 사람이 내밀하게 나눌 만한 대화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당과 지금 이 정부 청와대가 사실 좀 여론적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야당 대표가 있는 자리에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 대통령과 이 정청래 대표 따로 이제 독대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조금 얘기가 나올 만한 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셋이서 함께 보는 자리에서는 이 정무적으로 좀 민감한 얘기를 하기 어렵고 대신 이제 항상 얘기했던 거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해왔던 거는 지금 국회가 입법 속도 너무 느리다. 초당적으로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정청래 대표는 거기서 맞춰서 하겠다고 하고 그럼 장동영 대표 할 말 뭐가 있겠습니까? 민생 관련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건데 이런 뭐 계약, 뭐 후퇴, 뭐 이런 뭐 독재 이런 부분 안 됩니다. 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사실상 거의 어떻게 보면은 약속대로가 비슷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런 자리 그림 만드는 것도 설 앞두고 함께 하는 자리가 좋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무적으로 민감할 때는 여기에 함께 좀 따로따로 대통령께서 좀 독대하는 자리도 만드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저는 뭐 야당과의 관계보다는 지금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좀 풀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했던 것들이 중요한 게 많았거든요. 하나가 경로 한적이 없는데 경로서 왜 나왔냐. 전준철 변호사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전준철 변호사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뜻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강두구 의원 SNS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 찬반파가 모두 가리지 않고 대통령한테 누를 끼친 상황이죠.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의 발목 잡는 형국이 반복되게 되면은 정부의 초기에 골든타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뭐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명확하게 좀 입장을 재치 표명을 하고 대통령한테 대통령도 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정말로 사실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격려하지 않았다면 그런 예. 보도가 어떤 경위를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합당에 대한 이 찬반을 떠나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사실 대통령의 마음은 나한테 있다. 예. 내가 대통령 소통이 잘 된다. 이게 그 뜻이다라고 약간 대통령이 그 다 참칭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예전에 윤석열 때 그 잘못된 그거거든요. 다들 델포이 신탁 받듯이 제가 이 신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세계 되게 안 좋은 시그널로 잘못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진화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단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미 조기라고 하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중기 후기 약간 들게 한데. 네. 그 우선은 내일은 맛있게 밥 먹고 깊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특히 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첨예한 자리를 만드는 건 서로가 또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구신 기자 전공 분야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고성국 탈당 권유. 네,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이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붙여진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라는 징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고 씨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봤는데요. 이 밖에도 고 씨가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했던 점,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서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도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열흘 뒤에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데요. 고 씨는 오늘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고 씨는 징계 문제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또는 대표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던 전환기 씨의 근황 소식도 말씀을 드리면요.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면서 100억 원대 모금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어게인을 단순히 이제 정치 구호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직인 가칭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건국펀드는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독립공채와 같다. 이렇게 전 씨는 설명을 했습니다. 독립공채 발행 당시 독립 뒤에 원리금을 갚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건국펀드도 윤어게인이 실현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선동이 아닌가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예, 댓글창에 질문도 있는데요. 가구신 기자는 국민의힘은 2교대 근무인가요? 모든 역사가 밤에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야당 출입 기자들이 자꾸 심야에 공보 전체 단톡방에 자꾸 띡하고 나오잖아요. 뭐 결정됐다, 뭐 자료 올라오고 성명 나오고 하니까 진짜 저랑 후배랑 아무튼 많이 힘든데 물론 뭐 기사가 있으면 뉴스가 있으면 해야죠. 하지만 그런 것 좀 6시 이전에 미리미리 좀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좀 먼저 봅니다. 네, 그래서 고성국 씨 앞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고성국 씨 걱정하지 마시죠. 탈당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탈당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중앙윤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항상 비슷한 말씀 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이 너무 짠무라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도층이 상당히 떨어져 나갔고 굉장히 좀 강성지지층 중심으로 당원 구조 자체가 재편되어 있고 또 지금 장로혁 지도부가 이쪽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정치적인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행위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씨 이렇게 탈당 공고를 했고 고성국 씨가 어쨌든 본인이 반발해가지고 이의 신청하겠다고 했으면 중앙윤리위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중앙윤리위가 이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지지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또 전환기 씨가 나서가지고 이거 다 전략적 그겁니다라고 또 해명을 대신 해줄 거예요. 그럼 또 가만히 그걸 납득하고 있겠습니까? 당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우화되어 있는 이 정당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중도 확장은 해야 되는데 중도로 가자니 원래 갖고 있던 이 극우 쪽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고성국 씨가 탈당이 될 리가 없다. 만약에 근데 장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고려해가지고 탈당을 하는 쪽으로 좀 중앙윤리위에 좀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탈당이 되게 되면은 장도혁 지도부가 중간에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뭐 또 김민수 최고나 이런 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 지도가 이제 허약한 지도부거든요. 단식하면 또 할 수도 없잖아요. 단식으로 간신히 붙들어준 건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다. 그래서 고성국 씨는 뭐 안심하십시오.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이 정강훈 고성국 전환길 어서 오세요. 기도합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임금님 계획캔디님은 본인들 생각해도 부끄러우니까 다들 잘 때 몰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일침을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현진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배현진 의원은 이제 위기죠.
아.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잘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 야. 거죠. 그렇죠. 배현진은 위기고 고성국은 괜찮다. 그렇죠. 이게 일관되잖아요. 이 기조를. 그러니까 물론 저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그 한동훈 전 대표를 탈당했을 때 똑같은 기준을 놓고 보내면은 고성국 씨도 당연히 탈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이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고 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국민의힘에 안 먹힌 지 벌써 꽤 됐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틀려요. 비상식적으로 얘는 분명히 설마 이런 거 할까? 그걸 항상 해왔던 집단이기 때문에 배현진 씨는 안타깝게도 오늘 뭐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울먹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현진이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당연히 호호가 있고 비판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요 국면만 놓고 보았을 때 서울시당 당협 실제로 그 지역 당협들은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 이렇게 쫓아내고 하게 되면 서울시당과 어떻게 치를 한 거냐. 진짜 지방선거 전멸인 건데. 예.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당에 조금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낸 걸 가지고 아 배현진이 사당화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뒷감당 안 되는 거죠. 결국 예. 오세훈 시장 또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러면 아하. 뭐 자기가 본선 올라가봤자 안 될 게 뻔한데 지금. 네. 안 될 게 뻔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당정 대표가 번개를 맞고 정신 차려가지고 윤호계 손절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막 예. 큰절하고 뭐 죄송하다고 하고 딱 중도 보수 쪽으로 포지션이 옮긴다 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약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처럼 윤호개인을 절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김민수 최고는 중도가 윤호개인입니다. 뭐 이런 이상한 말 하고 있잖아요. 아, 중도가 네, 윤호개인이에요. 윤호개인이 중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뭐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예. 사람들 항상 그 이상한 말을 자신들의 세계관에서 정상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야, 그 우물안에서 자기들끼리 했을 때 어떤 결과 나온지는 뭐 표로 심판 받겠죠. 네. 네, 그 가구신의 얀필드도 시사인이다. 여기서 제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정주에 이어서 지금 가구신도 시사인이 얀필드 찾았습니다. 아, 저는 항상 일단 묻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아, 혼자 하시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그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뭐 변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입장을 바꿨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전환기 씨가 또 폭로했잖아요. 그게 그쵸, 아니라고? 그쵸. 그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민의 이미지가 보수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아 되게 유능하고 나쁜 애들이. 아 너무 악당인데 막 머리도 너무 잘 쓰고 내내 능력 있는 악당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무능한 악당이 됐어요. 약간 이제 그 어떤 그 블랙 코미디 한 장면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전략을 짤 수 있죠. 겉으로는 약간 중도 보수를 좀 포괄하는 걸 하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아니 너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들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들켰어. 전환기 씨가 다 폭로를 했어. 예. 그래서 뒤늦게 또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 양쪽을 다 동시에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도 설득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경북지사에 나가되는 김재현 최고가 난 쟤네들하고 정치 못하겠다. 다 폭로하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뭔가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자체가 글러먹은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이 사람께서 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 갭 차이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김민수 최고가 저는 갑자기 그래서 막 김종혁 전 최고도 자기가 하는 말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가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윤어게인이 중도다. 야, 진짜 명언이네요. 아, 저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올해 단어 워딩으로 선별해도 된다 진짜 가장 신박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5년간 의대생 3,342명 증원. 네, 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앞으로 5년간 연평균 668명을 늘리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평균 668명을 늘려서 총 3,342명이 증원이 될 예정인데요.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 신설의대 등을 통해서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 경우에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이 되고요. 또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신규 의사 증원 인력은 지역 의사 제도에 의해서 지역 의사로 선발이 되고 양성이 됩니다. 재학 기간 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요. 졸업 후에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동안 복무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단체는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강경 투쟁안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부에서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전 의정 사태만큼 반발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2년 전 의정 사태의 중심에 섰던 전공의들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환자,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증원 규모가 부족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고 축의 원안보다 여러 차례 증원 규모가 축소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 7시간 전에 시사인 커뮤니티에다가 이런 여론조사를 올렸는데요. 라이브 폴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4,400분이 벌써 투표해 주셨고요. 적당하다 59%, 더 증언해야 된다 37%,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 2%, 모르겠다 1% 결과가 나와 있고요. 베스트 댓글은 처단한다고 하는 사람들 구해줬더니 웬 반발이냐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로 처리해야지 무턱대고 반발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달려 있습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전 좀 아쉽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전 정권에서 쓰레기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이걸 줍다 보니까 저는 조금 너무 신중론 쪽으로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실제 추계해서 필요한 인원 대비 한 75% 정도만 채운 수준이거든요. 이번 증언안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워낙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의료대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 사실 그게 양쪽이 다 지는 게임인 거잖아요. 뭐 파업한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들이 고통받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좀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이 추계를 한 게 아닌가 해갖고 수위를 좀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환자들이나 시민단체가 보았을 때는 지금 앞으로 이제 고령사회로 가고 지역사회 의료인들이 필요한 수급에 비하면은 수급이 잘 안 되는 원활하지 않다,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신 있게 하고 다만 어떻게 유화책을 마련을 하고 보상책을 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패키지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단 정부가 던진 거고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의협에서 지난번처럼 세게 파업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때만큼 명분이 강한 상황도 아니고 이미 그때 파업도 데미지가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다시 또 동원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협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 특히나 이제 지역 의료 관련해 가지고 10년 동안 실제 정원보다 이만큼 늘려주는 요 정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졸업 후에 10년 동안 지역 의료계를 위해 헌신해서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저는 헌법이 너무 피곤해. 헌법이 제일 불쌍하다. 아무나 지금 다 위헌이라고 걸고 있어가지고 헌법 공부 다시 하고 오시면 좋겠고, 근데 의협에서도 테이블에 나와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숫자만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항상 환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중대재해처벌 1호 삼표 회장 무죄. 네, 어제 나온 판결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서 1호 사고가 됐던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가 됐었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의 이영은 판사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이 된다면서도 정 회장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무죄가 내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 1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등 현장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결국 노동자 3명이 숨진 이 사고에 대해서 1억 원과 집행유예의 처벌이 나온 겁니다. 네, 희생자와 유가족들한테 할 말 없냐라고 하니까 됐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판결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저도 오늘 아침에 브리핑하면서 이 똑같은 기사를 이 브리핑을 아이템을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법원의 재판부의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말도 엄청 어렵게 하죠. 이 법조인들. 이게 이 회장인데 회장한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이 단언할 수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회장이 이거 책임 안 지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회사에서 벌어지는 안전과 관련해서 경영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이자 판단하는 거는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 권리만 있고 의무만 주어지는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체 이 법은 왜 존재하는 거고 어떻게 재판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거는 단순히 재판부도 잘못을 했고 뭐 검찰
제대로 기소했느냐, 수사가 잘 됐느냐, 애초에 또 그럼 또 법을 만들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사실은 민주당이 좀 많이 후퇴하고 많이 양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진보 진영 쪽에서는, 진보 단체들에서는 민주당이 왜 국민의힘하고 야합해가지고 이번 후퇴시키냐, 이래 이낙연 지도부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저희 매체도 그렇고 진보 언론들이 많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과가 좀 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좀 법안을 사측이라든가 경영진 측을 좀 많이 봐주면서 보수 진영 말을 많이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이제 그쪽 표가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을 세게 징벌하는 쪽으로 이제 좀 약하게 좀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 거가 또 일환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물론 뭐 국민의힘이 워낙 글러먹은 집단이니까 워낙 항상 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양대 노총들이 지금 모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1호 사건이잖아요. 이게 첫 판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소를 하고 뭐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안전수칙 관련해가지고 책임진다 보기 어려운다, 다 끝이에요. 그렇게 단언하기 어렵다는 말로 하게 되면은 모든 CEO들이 다 이걸로 면책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 왜곡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를 재판부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가족분들이 정말 피를 끓는 심정일 텐데 항소심에서는 꼭 좀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구신 기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훌쩍 지나버려서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월간 브리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1일 김은지의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전 잠시 후에 주진우 그리고 류혁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